안녕하세요. 센트럴파크에서 인사드립니다. 제 뒤에 있는 저 성은 벨베데어 캐슬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 프랑스 컨텐츠에 잠깐 나왔던 샴보 성이나 피어퐁 성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진짜 성이 아닌 센트럴파크에 있는 조형물이고요. 제가 뉴욕에서 촬영하는 동안 우리 구독자 숫자, 궁금이 파워가 160만에 도달했습니다. 150만 구독자 Q&A를 했을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60만이 또 됐고요. 특히 제가 뉴욕에 촬영을 하는 중에 또 얼마 전에 유현준 교수님이랑 뉴욕 얘기를 한 컨텐츠가 나간 후에 160만 구독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에 관련된 질문 위주로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다바케다브라 5044님이 다른 나라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승현님의 여행 메이트 선정 기준이 있다면? 이라고 물어봐 주셔서 우리 PD님들이 이거를 밸런스 게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 단위로 계획하는 J 대 아무런 계획 없이 가는 P. 아무런 계획 없이. 저는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재밌는 역사적 건물을 보면 검색을 해서 다 읽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가 야 빨리 가자, 다음 게 계획돼 있어, 그러면은 다 못 읽으면 제가 화가 나기 때문에 저는 분단위 계획보다는 아무 계획이 없는 친구가 낫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면 돼요.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리뷰 추천이 많은 순으로 가나요? 아니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 가나요? 마음 내키는 대로 갔는데 요즘은 구글 추천 많은 순서대로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은 약간 허름하고 로컬 할아버지들이 많은 데 위주로 갔는데 요즘 그게 실패율이 좀 높아졌어 왠지. 그래서 일단 내 눈을 믿고 그 다음에 구글 평점이랑 비교를 해서 갑니다. 숙소는 저렴하지만 밥을 엄청 비싼 걸 먹는 친구랑 가는 거예요. 몸은 엄청 편한데 밥은 맨날 편의점에서 먹는 숙소랑 가는 거예요. 저는 싼 숙소에 비싼 밥. 저는 엄청 걸어요. 그래서 숙소에 사는 일은 자는 일밖에 없어요. 호텔에 좋은 데 가도 조식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걷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제 숙소의 기준은 무조건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 뉴욕이나 파리에 유학생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20대, 30대를 거의 보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는 약간 열악한 숙소의 기준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여행하면 밥에 돈 다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비싼 호텔로 예약하자 그러면 저는 일단 그 걱정부터 할 것 같아요. 야, 밥에 쓸 돈 남겨놨어. 밥은 맛있는 걸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랑 가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가는 데마다 사진을 겁나 찍는 친구 대 아무런 사진도 안 찍는 친구. 아무런 사진도 안 찍는 친구. 페이스가 끊어진 걸 못 참아. 걷다가 사진 찍고 가자. 그럼 화가 나요. 그리고 하루에 막 10km에서 20km 사이를 걸으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런 거 있죠. 계속 걸으면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멈추면 다시 못 걸어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하는 친구랑은 좀 힘들다. 사진 찍기 예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으세요? 편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편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를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도 약 9km 정도를 걸었거든요. 근데 구두 신고 있죠. 왜죠? 그냥 자기 만족. 약간 내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영화 또는 좋아하는 문학 작품에 나온 캐릭터들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동네 가면 저렇게 입어야지 이런 고정관념이 좀 많아서 뉴욕은 1990년대 이단 호크가 나왔던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그 소호 예술가, 그게 제 기본 모드고, 파리는 설지 갱스브로. 여행 가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는 친구 대 술만 먹으면 신나가지고 대피해주면서 고상방 가는 친구. 고성방 가는 친구. 왜냐면 고성방 가는 친구는 놓고 나오면 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근데 우는 친구는 놓고 나오면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 유명 랜드마크만 가는 친구, 소소한 카페만 가는 친구. 저는 랜드마크 안 가요. 지금 우리 컨텐츠에 뉴욕에서 그렇게 오래 촬영을 했는데 딱 빠져있는 게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없고, 원 월드 센터 없고, 스태츄 오브 리버티 없고, 타임스퀘어 없고. 타임스퀘어 없고. 호텔 체크아웃을 하는데 3시간 전에 일어나서 다 세팅하고 이불까지 갖춰놓는 친구 대 체크아웃 10분 전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나가는 친구. 3시간 전에 일어나는 친구가 고마운데 그 친구 정리하는 동안에 저는 잘래요. 30분 전까지는 내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고맙죠 뭐. 자기가 3시간 전에 일어나서 다 정리해주면 뭐 땡큐. 약간 미키 형이랑 여행 갔을 때 느낌 같은데.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운동 가는 친구 대 걷는 거 극혐해서 숙소 돌아와서 낮잠 2시간씩 자야 되는 최약체 친구. 아침 조깅. 제가 나중에 이거 공유 드릴게요. 뉴욕에 온 다음에 지난 3주 동안에 하루 평균 15.4km 걸은 것 같거든요. 나한테 여행이 뭐냐 그러면 걷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니J9185님께서 160만이라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현재 계시는 뉴욕에서 음료 테이크 달 때도 팁 내시나요? 얼마 전에 갔을 때 코로나 이후라 그런지 팁을 지불하겠냐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긴 했는데 기분이 좀 그랬어요. 승현님은 요즘에 미국 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팁이 계속 오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카드 긁으면은 팁 이렇게 3개가 뜨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얼마 전에는 22, 26, 28까지 봤어요. 그거는 이건 좀 살벌한데 라는 생각을 했고, 테이크아웃 할 때 팁 내겠냐는 거는 제가 코로나 1년 전에 형 보러 왔을 때 처음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뉴욕에 사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바리스타 앞에 이렇게 팁 바스켓에 1달러씩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커스텀 팁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1달러를 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시스템이 아무래도 레스토랑과 카페가 같은 전산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15, 18, 20, 18, 22, 24 이렇게 뜨는데, 대부분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 생각으로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그 조언에 따라서 커스텀 팁 누르고 1달러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뉴스에 나온 것처럼 누가 와가지고 팁 왜 조금 주냐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뉴욕에 있는 친구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팁 문화에 대해서. 근데 뉴욕의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팁이라는 문화가 없으면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시 안에서 살 수가 없대요. 이 친구들이 뉴욕에서 계속 월세도 낼 수 있어야지 내가 음식점에서 밥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돈을 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지마 9234님이 160만 축하드립니다. 조 작가님은 뉴욕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궁금합니다. 갱스 오브 뉴욕입니다. 이번에 뉴욕 가서 찍은 컨텐츠 중에서 갱스 오브 뉴욕에 나온 동네에 진짜 뽀개기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 어떤 갱도목이 살았고, 여기가 그 갱스 오브 뉴욕의 패싸움이 실제로 벌어졌던 곳이고, 막 제일 재밌게 찍었고요. 그거 찍는 날 제가 3만 1,000보를 걸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 질문 울리어리킴 682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0만 가자 지난번 Q&A 때 작가님의 어린 적 꿈을 물어봤는데 질문이 당첨되어 너무 좋아했던 초5 아들이 이번에 작가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꼈는지 궁금하다고 빨리 질문해달라고 하네요. 이번에 미국 와서 또 한 번 느낀 거지만, 미국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 교육은 주로 선생님이 말을 하고 학생이 듣고, 미국 교육은 학생이 말하고 선생님이 듣는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책을 읽거나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 거를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말을 하는 거를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 누구한테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조용히 정해진 범위 안에 책을 읽고 정보를 외우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은 한국 교육이 더 만족스럽고,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 교육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진짜 말을 엄청 한다. 그래서 난 좋다. 영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전에 트루키에로 몇 달 신혼여행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하셨는데, 트루키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작가님 트루키에 컨텐츠 보고 싶어요. 저도 제 트루키에 컨텐츠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생활을 오래 했던 도시들 위주로 다니면서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트루키에는 항상 제 머릿속에 투두 리스트에 남아 있어요. 체린전 5368님이 조금 이제 딥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가님 영상을 보면 20대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를 했던 경험이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작가님에게 그 생활이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같은 상황을 불안으로 겪고 있어서요. 뉴욕에 와 있는 지금이 정말 좋지만 무엇인가를 꼭 느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다양한 경험, 해외살이가 대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 하면서요. 제가 전에 MMM 컨텐츠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행이라는 게 저한테 주는 건 나랑 진짜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잘 살고 있구나를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계속 살면은 그 나라만의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행동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도록 사는 사람이 멀쩡하게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이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약간 인생이 yes, no question, 1 아니면 2 이렇게 느껴졌다면, 한 나라를 갔다 오니까 1, 2, 3, 4 중에 골라가 됐다가, 두 나라를 갔다 오니까 1, 2, 3, 4, 5, 6, 7, 8, 9, 10 중에 골라가 됐다가, 세 나라 정도에 살아보면은 그냥 내 맘대로 살자. 식문화가 됐던, 생활 습관이 됐던, 가치관이 됐던, 내 행동이 됐던, 심지어는 제스처나 표정이나 언어가 됐던, 나한테 제일 맞는 거를 내가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신감?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쉽냐? 그럼 그렇진 않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가치관을 접하게 된다는 거는 항상 불편하거나 불쾌한 거를 많이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 또 왜 저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된다는 뜻이긴 한데 기회라고 생각하면 얻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카이브 RB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진짜 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나요? 작가로서 조승현, 방송인으로서의 조승현, 유튜버로서의 조승현, 남편으로서 조승현, 각자의 페르소나가 다른가요?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고 정리해서 살아가는지 작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고민 별로 안 해요. 왜냐면은 조승현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지, 다른 상황에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게 사람이잖아요. 아, 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일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 아니면 고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찾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있고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런더너 47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등 세 번째로 댓글 올리셨나봐요. 결혼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약간 모토가 Live young, die fast. 젊을 때 끝장 보고 어려서 죽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은 오래 살아야겠다. 내 처자식 누가 책임지나. 피디님도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을 사리게 되고, 어쨌든 저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짧고 굵게 살자라고 갔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늘고 길게 가면은 굵은 것도 해보고 가는 것도 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빵교님이 해주셨는데요. 160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작가님은 친구, 지인 또는 가족들에게 훗날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혹은 작가로나 유튜버로서 독자분들이나 궁금이 여러분들께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이미지로 기억이 된다면은, 아, 그분 진짜 신나게 살았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 사람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었네. 전에 장동선 박사님이랑 에피큐러스주의와 스토아주의 얘기했었는데 저는 약간 에피큐러스 쪽이거든요. 인생 한 번 사는데 모든 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게 저한테는 저 사람 즐겁게 살았구나. 책 한 권을 읽어도 정말 깊이 즐겼고, 영화 한 편을 봐도 정말 그 영화에서 짜낼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지적 즐거움을 다 짜냈고, 여행을 가도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고 오는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생의 한 드랍 한 드랍의 즐거움을,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 해피네스가 아니라 플레저를 짜고 싶다라는 영감을 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보면요. 작가님께서는 여러 도시, 환경에서 살아오셨는데 장소와 그곳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털을 잡고 적응하시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만큼 판타지와 로망을 많이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약간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랑 똑같아요. 파리에 갈 때는 19세기 파리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뉴욕에 갈 때는 갱스 오브 뉴욕, 뉴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왜 맥도날드가 있어? 그러면서 화내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실망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를 샅샅이 뒤져보면 그 내 로망을 실현해주는 구석이 있어요. 요즘 파리의 청년들 만나면 와인을 안 마시는 경우도 많고, 다 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직도 19세기 프랑스인들처럼 시에 빠져있고 와인을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석을 찾아서 거기에 방을 잡고 그 친구들이랑 놀면 돼요. 그 프랑스 컨텐츠 나왔던 플로리안 같은 친구들이 보편적인 지금은 파리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서 튀어나온 캐릭터 같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이번 뉴욕에서 그런 장소는 아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터뷰한 한국계 베스트셀러 작가님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촬영 끝난 다음에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 판타지 뉴욕. 마지막 질문 유빈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작가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언어에 도전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재미, 충족감 등 많은 것 중 어떤 가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웹사이트에 보니까 세상에 언어가 한 7,000개가 된대요. 7,000개 좀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하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사고의 어떤 갤럭시에 7,000개의 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별에서 평생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은 7,000개 다 가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인간이 언어를 하나를 배우는데 정말 수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른이 돼서 언어를 배우면은 유창할 게 되지도 않으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인도네시아어를 갖다가 한 6개월 정도 그냥 공부해 보는 것?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어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 얘네는 가족을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이런 휴일이 있구나, 이 정도 알아보는 것도 저한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시에 계속 여행을 가고 싶은 욕망과 새로운 언어를 계속 배우고 싶은 욕망은 상당히 일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지금 너무 좋아요. 날씨도 최고,
저희가 지금 해외 촬영 온 다음에 PD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찍어도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날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 즐기고 있고 아이들이랑 야구하고 있고 뉴요커들은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150만 이후에는 가자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피크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200 가자. 내가 뉴욕 컨텐츠에서 얘기한 게 뉴욕은 상승의 끝이 없는 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약간 200이 아니라 2000은 가자. 이렇게 궁금이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저의 컨텐츠에 공감해 주시고 저랑 같이 세상을 탐구하는 동반자가 돼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